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지사의 운명이 오늘 최종 결정되는 날인데 지금 막 뉴스 속보 들어왔네요. 와.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사실 무죄,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돼서 오늘 여기서 성폭행 의혹과 관련돼서 대법원의 최종 선고에 사실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대법원 최종심입니다. 안희정 지사에게 2심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3년 6개월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안희정 지사의 성폭행 혐의는 유죄가 확정지어졌고 안 지사는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살아야 됩니다. 비서 김지은 씨에 대해서 10차례 추행을 했다. 대법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원심을 확정했군요, 결국.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서 또 한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10차례 추행 가늠한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이 조금 전 최종심을 징역형으로 선고를 한 겁니다. 1심에서는 김지은 씨의 진술에 의문점이 많다.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고 2심에서는 김 씨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김지은 씨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안 전 지사가 위계를 이용해 침해했다라고 원심을 깬 바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2심 판결이 맞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을 한 겁니다. 야, 이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원고에는 1심일지 2심일지 대법원이 어떻게 선고가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지금 원고가 써 있었는데 조금 전에 대법원 뉴스 속보가 들어온 바람에 지금 원고는 한 글자도 제가 못 읽어드렸습니다. 최진용 변호사님. 네. 결론적으로 그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에 있어서의 피해 여성의 말이 특별히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피해자의 말을 신빙하는 것이 맞다라는 큰 틀을 그대로 유지했고 이번 그 안희정 전 지사의 판단을 통해서 확정적으로 그와 같은 그 성범죄에 있어서의 피해자 여성의 진술을 굉장히 신뢰하는 쪽에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1심 같은 경우에는 서부지방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무죄를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가늠했는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서 와인바에도 갔고 평소 때 이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이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하는 등 이른바 피해자로서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기존의 성범죄에서의 이른바 피해자성을 강조했었는데 그와 같은 것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 감수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에 있어서의 여성의 어떤 진술이 특별히 그것에 어떤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는다 하면은 그 피해의 여성을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런 판결이 났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안희정 지사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2심에 있었던 실형 3년 6개월의 법정 구속을 했는 형을 유지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형사적으로 성범죄의 3년 6개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더불어서 유죄 확정됨으로써 정치인의 생명은 사실상 이것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공직자 선거법에 의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5년 내지 10년 가까이 이 피선거권이 선출에 나가는 것도 사실상 박탈되는 거죠. 박탈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김병 박사님. 네. 뉴스 속보가 오늘은 많은 날이네요. 일단은 1심과 2심이 엇갈리면서 안 전 지사가 2심 판결이 나기 전에 부인과 함께 캠핑도 다니면서 뭔가를 속죄하는 시간들을 부인에게 보냈었는데 지금 구속이 된 상태에서 아마 이제 대법원 판결을 저희들이랑 동시에 거의 실시간으로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김지은 씨의 진술이 상당히 흔들렸던 점들이 많고 특히 이제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이 적극적으로 김지은 씨의 주장에 반박을 하면서 특히 그 리조트 상황 사건. 그렇죠. 바깥에서 아내 침대를 볼 수 없는 구조였는데 어떻게 보았느냐. 진술이 좀 맞지 않는다라는 공방에도 불구하고 네. 대법원은 유죄다. 라고 판결한 거군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최대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일각에서는 김지은 씨가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가장 큰 피해자는 부인인 민주원 여사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민주원 여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 상하원 리조트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이 이야기한 바가 있었고요. 그 내용에 따르면 법정에서 김지은 씨가 얘기했던 부분들과 상원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들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던 민주원 여사의 발언들이 배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에서 2심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렸던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그대로 선고를 받아들일 거다라고 예측했던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최진현 변호사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성범죄에 대해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전격적으로 확정졌다는 건 굉장히 좀 놀라운 측면이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이런 피감독자 간음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그 기준과 잣대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는 상태로 좀 변화될 수 있는 것 같고 정치적인 문제로 이걸 한번 좀 풀어볼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엮어보면은 바로 지난주 직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심에서 이 도지사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됩니다. 300만 원 넘게 나왔잖아요. 대법에서 확정이 되게 되는 순간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2심에서는 벌금 300이 나왔고요. 대법에서 확정이 되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가 최근 들어서 작년에 있었던 이슈들을 극복하고 난 뒤에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을 꽤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차기 주자의 가능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지사 2심에서 그렇게 나왔죠. 이번에 네. 안전 지사 대법 판결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워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민주당의 차기 대권 정치적 연관성, 과거에 있었던 안이 바뀐 여러 가지 논란들도 같이 맞물려 돌아가서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의 이야기거리에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대법의 이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되지만 여전히 이 과거에 있었던 민주원 여사 등에 대한 진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담겨진 것인지 이 내용을 좀 판결문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추측컨대 대법에서는 이제 민주원 여사의 주장은 배제가 되고 피해자 김지은 씨의 주장이 좀 많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추측이 됩니다. 안전지사에 대해서 징역 3년 6개월의 최종심이 선고됐다는 뉴스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준비됐던 하플 2번째, 3번째, 4번째 분들은 방송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대통령의 고민이 길어지는군요.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